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국제결혼 미끼로 약 1,700만원 뜯은 베트남 신부 징역형 집행유예. 네, 국제결혼이 대세다. 네, 한국의 미래는. 이 국제결혼 미끼로 약 1,700만원을 뜯었다라는 것인데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데일리에서 보도했는데 돈부터 달라. 국제결혼 후에 돈 뜯어낸 베트남 신부가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약 1,700만 원을 넘게 받아 챙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내 입국 뒤로는 가출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실제 부부 생활을 지속할 뜻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네, 제가 이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 대학교 강사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 약혼녀가 선생님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항상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제 반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이 약혼남이 어떤 대학의 강사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학생은 다른 한국인과 베트남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어 이 학당에 한국인 교사하고 이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 교사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다니까요. 보여줘서 선생님한테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여준다. 이 학생의 약혼남이 한국의 대학 강사인데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는 헤어지고 아무튼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한국으로 건너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상황을 봤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분명히 결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 한 애인과 같이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감사드리죠. 네, 감사드리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 한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명분이 되잖아요. 명분이 되니까 이런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 익혀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기였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하고 불법 체류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네, 서울신문에서도 국제결혼 후에 돈부터 달라 입국 미루더니 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제 국제결혼 이제는 진짜 대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국제결혼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결혼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이렇게 나오고
25세에서 39세까지 과반수가 국제결혼 의향이 있다. 52.4%가 국제결혼을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보도를 했고, 네, 국제결혼 뒤 돈만 받고 부부 생활은 나 몰라라. 네, 베트남 신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KBC 광주방송에서 보도했고요. 아이뉴스 24에서도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한국 가기 전에 돈 줘 1,000만원 뜯은 베트남 여성 얘기가 다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거기에다가 비혼, 비출산 이런 문화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 자신을 찾아야 되거든요. 빨리 나 자신을 찾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세워놓고 무조건 1류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야만적인 행위죠. 야만적인 행위.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학부모들과 학생을 몰아넣어서 학생은 입시 기계가 되고 학부모는 완전히 사교육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신분 계급이 형성이 돼가지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에서 신분 계급이 만들어지고 대기업 근무하느냐, 중소기업 근무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신분 계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파렴치한 사회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세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팍 시켜놓고 대책도 없이 그 부자는 그냥 이자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고 더 가난해지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기업형 임대로 해가지고 미국처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한국이 이 교육을 가지고 이것을 시장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의료를 시장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법무를 시장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시장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국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아주 그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내가 평생을 돈을 다 벌어가지고 집 사는 데만 총력을 기울인다?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누가 살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장 논리로 움직인다? 이거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야만인을 키우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의료가 완전히 시장 논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장 논리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무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자는 막 법무법인 3개를 막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수십 명을 선임해가지고 화려한 자기들의 그 법무 쇼핑한 것을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수십 명이 어디 뭐 동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냐, 뭐 사법연수원 동기 있냐, 대학교 동기가 있냐, 뭐 해갖고 선후배 관계 있냐, 경력 다 따져가지고 싹 몰래 연결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풀어간다? 이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무전유죄.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돈 있으면은 돈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거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혼, 비출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결혼 사기도 많고 또 이 한국의 미래가 아주 걱정인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으로 한국을 채우겠다 그러는데 한국의 정체성이 없어요. 네,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나중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소멸한다.
누군가 한국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까지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과거에 이 강대국들이 미얀마 같은 데는 로힝야족을 이슬람 교도들을 불교 국가에다가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영국이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들을 갈등을 만들죠.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영국이 물러가고 나니까 거기서 로힝야족을 몰아내고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냐라는 거예요. 영국이 만들어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이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이슬람교도 해가지고 이 국가를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그러면서 또 이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또 갈라지게 돼서 종교와 언어 뭐 이런 거로 계속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라를 뭐 피자 조각으로 막 찢어놨죠. 언어, 문화, 뭐 인종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마구 쪼개가지고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오직 지금 한국의 중심 사상이 뭐냐? 과거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한국은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주의, 쾌락주의, 출세제일주의, 쾌락주의, 이게 한국을 지배하는 사상이 아닌가. 결국 사람이 못 살 환경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국제 결혼을 제가 뭐 비판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뭐 사랑해서 서로 존중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가 뭐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 각종 비혼, 비출산 이런 것이 심화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국제결혼이 대세가 되고 외국인이 한국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이 국제결혼 대세 속에서 한국인이 호구가 돼가지고 이런 사기에 노출이 된다. 이러면은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은 완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이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없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식이 깨어나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인생을 총력을 다하여 살아도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재밌고 가치있게 사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외국인 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인종 갈등, 문화 갈등, 이런 것들이, 민족 갈등,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군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나 이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 한국이 오합지졸 상태가 돼서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제가 하는 게 무슨 큰 힘은 되겠습니까만 이런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뭐 국제 결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국이 지금 처한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